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가 중공에 대해 인권 탄압, 무역 분쟁, 타이완 문제, 남진의 해에서 자유항해 등 여러 가지 이슈를 들어 표면적으로는 아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공에 막 나가는 호전적인 행태에 대해 뭔가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절박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남진해해, 동진해해에 있어서의 군사적 포위 압박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중공과 서방이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뭐라 확언할 수 없습니다. 벌써 몇 년째 긴장의 수위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제재도 그렇습니다. 서방 각국 기업들의 전선이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1월 17일 일본의 카메라 제조업체 캐논이 32년 동안 쭈하이에서 운영해오던 공장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1317명에 달하는 캐논의 근로자들은 1인당 최저 30만 유엔, 고위층은 100만 유엔의 퇴직 위로금을 받습니다. 파산한 중공기업이 몇 푼 주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거액입니다. 캐논이 주는 위로금은 법정 표준 이상의 금액으로 중공 국유 기업에서 일하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이들이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국유 기업에서 27년을 일하다 나오게 돼 받은 금액이 4만 2천 유엔에 불과한데 캐논이 30에서 많게는 100만 유엔을 준다고 하니 일본을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캐논이 중공 국유기업 근로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선동 차원에서 고액을 지급했다고 비난까지 합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양심적인 일본 기업이 중공의 소위 민족 기업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경우 도시바는 이미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세계 자동차의 최강자 토요타는 중공 시장에 상당한 집착을 보이면서 전기차 전략을 발표하고 더 많은 모델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가솔린 모델 가운데서는 크라운이 오랫동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 투입됐던 풀사이즈 세단 아발론도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다 1월 14일 텐진에서 이치자동차와의 합작법인 공장이 방역 상황으로 인해 문을 닫았습니다. 이치 토요타는 2021년에만 86만 대를 팔아 전년 대비 8% 성장을 거둔 바 있습니다. 텐진에서는 또 이치 폭스바겐도 같은 이유로 공장을 닫았습니다. 이치 폭스바겐 텐진은 아우디 Q3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테슬라는 인권 탄압의 대표 지역으로 서방 세계의 지목을 받고 있는 신장 위구르의 수도 우르무치에 신규 대리점을 개설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미국의 본사지만 상하이, 베를린에 기가 팩토리를 가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미국이 아닌 남아공 출신이라 국적에 크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조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조국입니다.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는 테슬라와 경쟁하기 위해 전기차 플래그십 EQS를 중공시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BMW 이와는 좀 다른 전략으로 기존 내연기관 SUV를 대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녹색당 출신 아날레나 베어복이 인권을 내세우며 중공을 압박하는 것 같은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만 총리인 올라프 숄츠는 메르켈의 친중 정책 기조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중공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공 시장은 이처럼 탈출하는 기업들도 많지만 새롭게 의욕을 보이는 기업도 많습니다. 양극단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그 본질이 이익 창출입니다. 그런데 아날레나 베어복도 올라프 숄츠와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녀는 1월 20일 왕녀와의 화상회담에서 중공과 확고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U를 이끌고 있는 독일이 이런 스탠스를 공식화했습니다.
독일 벤츠의 경우 중국 내 광고에 눈이 찢어진 여성 모델을 등장시켜 인종 폄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시비지만 독일은 이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중공이란 거대 시장을 자극하지 않게 스스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힘이고 기술 표준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일본도 미국을 따라 대중공 포위망에 합류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은 중공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많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공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미중 관계가 긴장 상태에 이르면 파리 기후협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왕위는 나중에 존 케리를 만나 누구도 예외 없이 중공에 오면 격리 조치를 취한다면서 존 케리의 길을 눌러버렸습니다. 이 뉴욕타임즈 중문판 기사는 아주 노골적으로 중공의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바이든이 취임한 이래 줄곧 중공의 영향력을 빼앗는데 골몰했다면서 특히 쿼드 결성에 대한 중공의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미국이 인도, 일본, 호주와 쿼드를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나토까지 설득해 사상 처음으로 중공을 나토에 대한 도전으로 명기하도록 했다고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중문판은 또 바이든이 시진핑과 화상회담을 갖고 미중 양국은 합작해 공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면서도 미국이 우위인 상태에서 경쟁한다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은 중공을 적으로도 보고 협력 파트너로도 보는 모순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둘 다 이룰 수는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중문판은 미국이 중공에 대해 가장 아쉬운 게 기후변화 협조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존 케리가 중공 특사와 글래스고에서 서명한 기후변화 행동연합성명은 상당히 포장돼 뉴스로 가공됐지만 이는 7년 전 미중 양국의 관계가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던 시기 발표한 연합성명보다 함량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중강경노선이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해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태양광이 필요하고 태양광 패널을 가장 저렴하게 생산하는 나라가 중공인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태양광 패널 기술에 관세를 부과하고 태양광 패널 생산 라인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태양광의 산업 서플라이 체인을 미국이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화석 연료 사용을 계속하려는 것 아니냐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국제체제는 바이든이 2021년 1월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면서 중공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공은 자국의 탄소 배출량이 절정에 이르는 2030년부터 탄소 중립에 노력해 2060년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021년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대처회의 COP26에서는 중공의 에너지 사용을 감안해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중공의 석탄 사용을 용인했습니다. 실제로 중공의 12월 석탄 생산량은 3억 8천만 톤으로 전년 대비 7.2%나 급증했고 2021년 전체로 보면 40억 7천만 톤으로 전년 대비 4.7% 늘었습니다. 중공은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인 동시에 소비국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27%를 배출합니다. 이 점이 미국과 서방 세계에서 중공을 다루기가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멀쩡한 셰일 가스를 중단시키고 소위 그린 에너지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바이든 정권의 취약점이 에너지 정책입니다. 또 클라이밋 체인지에 중공이 수틀릴 경우 어느 날 우리 안 할래 하고 강짜를 부리면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